네, 북한은 광복절을 기념해서 서커스 공연을 하나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아찔한 서커스를 관람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베이지색 투피스 차림의 딸 주애와 함께 레드카펫 위를 걸어 들어옵니다. 광복절 기념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애가 먼저 앉은 뒤 리설주와 고위 간부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습니다. 서커스 단원들이 하늘 높이 치솟는 널뛰기 공연부터 화려한 조명 아래 아찔한 외줄타기가 이어집니다. 공중에서 연이어 회전하는 그네 묘기부터 동물 묘기까지 선보이자 북한 주민들의 감탄이 쏟아집니다. 주애와 공연 중간 여러 차례 귓속말을 나누고 다정하게 손을 잡은 김 위원장. 공연이 끝난 뒤엔 흡족한 듯 서커스 단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립니다.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김 위원장 부부와 주애는 다이빙과 아티스틱 스위밍 대회도 참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북한의 김주애입니다. 김주애의 근황과 관련된 요즘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영상 몇 가지 볼 텐데요. 함께 보시죠. 김정은이 광복 81주년을 맞아서 딸 주애를 대동했는데 김주애가 살이 부쩍 빠지고 외모가 몰라보게 성장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젖살도 많이 빠지고요. 굉장히 성숙해진 모습입니다. 폭풍 성장 김주애인데 엄마와 아빠 사이 한가운데에 김주애가 또 앉아있는 이 구도도 굉장히 눈여겨 보입니다. 김정은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옆에서 엄마인 리설주는 박수만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주애의 모습이 확 달라졌죠? 달라 보입니다. 자, 이 행사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교회 공연과 수영 경기를 관람한 자리입니다. 일단 김유정 의원님, 남의 자식은 빨리 큰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저희도 뭐 다 애들 키워보고 있지 않습니까만 저 집은 너무 빨리 커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 성장 촉진제라도 맞는 게 아닌가 예.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엄마보다 불과 저희가 간간히 봤잖아요, 행사장에서. 네네. 그런데 엄마보다 키를 넘어선 거는 오래된 것 같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외모도 굉장히 또 성숙해졌어요. 또 그 예, 사이에. 그 사이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도 많이 빠지고 또 옷도 지금 그래봤자 나이가 지금 중학생 정도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요즘에 잘 신지도 않은 저 하이힐에 저 정장에 글쎄요. 본인 마음이 어떨지 심리적 압박감은 없을지 좀 나이 또래에 맞지 않는 그런 지금 모습을 대중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심리적 부담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확실히 이 북한의 평균 그 10대 여성 또래보다는 훨씬 더 조숙합니다. 그렇죠. 신장이나 뭐 이런 게. 그렇죠. 그런데 영양이 조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또래 아이들보다 굉장히 아마 더 키도 클 것 같은데 음흠. 옷도 그동안에는 상당히 뭐 블랙이나 화이트 무채색 계열만 입다가 상당히 좀 핑크빛이 도는 그런 옷도 좀 특이했고요. 제가 보는 건 또 북한에서 이 착석 순서가 굉장히 네네. 중요하다잖아요. 엄마보다 먼저 앉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후계 구도를 굳히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글쎄요. 딸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 4대 세습이 가능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주애 저 모습 무슨 생각을 하면 저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 들고 조금 나이 또래에 맞지 않는 저런 어떤 언행이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군요. 최근까지 상하이 총영사로 또 계셨던 북중 전문가이기도 한 구상찬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벌써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을 옆으로 밀고 가운데 앉히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김유정 의원님 말씀에 제가 약간 답변을 드리자면 네. 김주애가 보통 사람과 다르게 빨리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의상이라는 이런 게 거의 성인 위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우스갯소리로 이건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두혈통이랑 다르다. 네. 아무래도 다르죠. 뭐 영양 상태도 다르고 다. 예. 다시 이 말씀을 전하자면
지금 김주애를 저렇게 가운데다 놓고 계속 그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후계 구도를 고착화시키려는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그 거의 뭐 7, 8, 90세에 해당하는 원로 군인들을 이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이라든지 또 많은 그 김용은이라든지 그 권력 서열 2위, 3위도 김주애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쇼잉,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미 이런 걸 보면 다음 후계자는 김주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한국 정보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오빠일 수 있죠. 아들들이 2명이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김주애보다 외모가 월등하지 않을 거라는 정보 보고도 있어요. 한 사람은 또 굉장히 몸이 야위고 정상적인 그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정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제 빨리 그 김주애에게 뭐라 그럴까요? 차세대 지도자 혹은 후계자 이념을 심켜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저렇게 계속 김정은과 동일시하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보고 김정은과 동급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워주기 위해서 계속 저렇게 가운데 앉히고 또 어떤 때는 김정은의 볼을 쓰다듬기도 해요. 뭐 이런 걸 보면 이미 북한의 후계자는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물론 김정은의 아들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주애가 광복절 참배에 첫 동행했는데 홀로 연분홍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역시나 이번에도 가운데예요. 광복절 기념 참배식에 분홍색 정장 투피스와 구두 차림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같은 장소를 찾았을 때 검은색 옷을 입었던 것과 대조됩니다. 주애가 광복절 참배에 동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홀로 연분홍색 정장을 입고서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광복절 참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엄마인 리설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몇 걸음 뒤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도적인 이 구도의 부각이라는 거죠. 사실 이 참배 때 입을 수 있는 의상의 색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자, 연분홍색을 입었다라는 것은 조금 굉장히 북한에서도 이례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주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다라고 해석합니다. 옷과 높은 의존으로 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 홀로 연분홍 정장, 엄마의 리설주보다 먼저 착석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현 정부의 제안, 이 대통령의 종전 다자논의 제안에 대해서 김정은이 무반응이다라는 이야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하여 오랜 전쟁을 끝낼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종전 다자논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반응입니다. 딸 주애와 광복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은 반응 없음, 읽지 않음 정도인데요. 근데 뭐 과거에도 어떤 대화의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안이 있을 때 북한이 즉각 반응을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오늘 사이에 특별한 북한의 반응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되거나 향후에 이 제안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끝날 이렇게 아직 속단하기는 빠른 거고요. 그 반면에 또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행보,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지시라든가 김정은에 대한 호의적 표현을 반복하고 있고 또 대화와 관련된 제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측의 응답이 있었다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 등 한반도의 어떤 대화 국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마 정부도 이게 대외적으로는 각자의 어떤 제안과 또 사전 협의가 없는 것 같지만 물밑 대화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결국 이제 북미 대화의 속도 여하에 따라서 남북 관계의 대화 재개도 이제 같이 결부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8.15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도
그러한 어떤 중대한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예. 북미 대화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또 응답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김광선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최근 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장관의 뭐 조선 호칭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이 종전 제안이랄지에 대해서 현실성 없는 대북 정책이다라는 비판도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북한은 이제 두 국가론이잖아요. 예. 이제 완전 적대 국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평화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제안하고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안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항상 어떠한 딜을 하고 뭔가 국가 간에 있어서 어떤 뭐 평화를 찌리 가려고 하면 서로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무조건 주려고만 해요. 특히 전에는 보면 이제 통일부 자체가 존재감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뭔가 좀 정치적인 캐리어랄지 이런 게 가진 정동영 의원이 장관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이전에 어떤 우리가 논조와 맞지 않는 너무나 북한에 끌려가고 북한의 어떤 비율을 맞추는 그런 걸 너무 선제적으로 하고 있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의 견제를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통일부 자체가 오히려 어떤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현재 어떤 북한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가야 하는데 정동영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너무 과도하고 너무 앞서가고 한 발 앞서가는데 한 두세 걸음 앞서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회담이 이루어지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줄 걸 다 이미 뭐 한미연합훈련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회담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비판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평화 프로세스에서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뭐 삶은 소대가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북한의 어떤 본질을 알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상적으로 너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뭐 심지어 뭐 구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오히려 평화회담이랄지 북한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기영, 김광선 변호사님 두 분의 이견도 전해드렸습니다.